안녕하세요. 닥터라운 원장 오태룡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찍게 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매주 한 강의씩은 올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강의를 찍는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상산고를 지금 현재 다니고 있거나 상산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상산고 시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혹시 매년 기출되는 수학 시험지를 보시면 대충 난이도를 알 수 있습니다. 강남 상구보다 문제가 쉬워요. 그리고 계산이 아주 더러운 문제를 내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고처럼 쉬운 문제들을 막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시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복불복의 형태를 따라가게 됩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포인트로는 수학의 난이도가 중상, 상, 자, 최상이라고 합시다. 최상. 자, 최상 난이도 문제는 모의고사 30번. 자, 모의고사 30번이거나 아니면은 길고 긴 계산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런 문제는 내신 준비하실 때는 준비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만약에 저걸 풀 시간이 있다면 저 한 문제를 버리고 검토를 해서 나머지 문제를 다 맞으시면 지금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나올 겁니다. 그럼 중상이랑 상 난이도는 무슨 문제냐 라고 물으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상 문제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문제 정도다. 중상 난이도는 오래 걸려도 2분 이내. 자, 상 난이도는 2분에서 3분 사이에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얘가 첫 번째로 공부할 때 집중해야 될 포인트고요. 왜냐하면 중상 난이도 문제를 시간 내에 빨리 풀지 못하면 상 난이도 문제를 풀 시간은 안 나옵니다. 그럼 중상 난이도 문제를 빨리 풀면 상 난이도를 빨리 풀 수 있냐? 당연히 대답은 네요. 그럼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질문에 답을 위해서 강의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내신이랑 수능이랑 다르죠. 다른데 수학이란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념으로 생각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개념으로 생각하기요. 이 강의 이름이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될 겁니다. 그냥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개념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핵심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각 단어는 무조건 핵심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핵심 개념이 있고 그 개념에서 유형이 파생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배울 때는 유형별로 배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좋진 않지만.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하시려면 개념을 통해서 모든 유형을 해결하려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형이 딱히 구분되지 않아요. 그냥 개념 하나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신기한 풀이는 쓰지 않고요. 빠른 풀이도 쓰지 않습니다. 대학교 풀이를 가져와서 푸는 풀이도 하지 않고요. 그냥 개념 자체에 충실하게 문제를 풀어도 당연히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다만 숙련도의 차이다. 그리고 상산고에 오는 학생들의 기본 능력은 이거를 다 이해할 기본 능력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배우느냐가 그 학생의 성적을 결정해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은 있지만 상산고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 전까지는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실력 순으로 성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하는 순으로 등급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어떻게 배워왔고 어떻게 생각해왔고 어떻게 준비하느냐까지가 맞아야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등급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은 중상이랑 상 난이도 문제의
일관된 풀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수학 공부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겪어보셔야 알아요. 어머니들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저의 조언이 당연히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겪어봐야 하실 텐데, 지금 학생들은 수학이랑 국어랑 사회랑 과학을 하면 수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잘못된 공부 방법입니다. 고1 내신은요, 밸런스가 제일 중요해요. 국영수 사과 모두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학이 특출나게 더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효율이 나오는 과목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안에서 효율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존중합니다. 자, 그래서 대단한 수업은 아니지만 나쁜 수업도 아니거든요.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해야 될 주제는 얘입니다. 자, fx를 gx로 나눴어요. 그러면 목과 나머지가 생긴다는 거죠. 나머지 정리는 시중 문제지를 보면 굉장히 많은 유형으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 본질은 딱 두 가지만 쓰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식이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항등식을 왜 여기서 배우냐? 라는 질문에는 여러분들 이 단원의 전에 곱셈을 배웁니다. 곱셈. 그쵸? 그 다음에 나누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곱셈과 나눗셈은 같은 식이란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좌변에 있는 fx라는 식과 이 우변에 있는 이 식은 같은 식이라고요. 그래서 항등식 단원에 묶인 겁니다. 그럼 나머지 정리는 왜 배우냐? 여기서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요. 곱셈과 나눗셈은 항등식이다. 둘은 같은 말이다. 계속 반복할 겁니다. 항등식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누기를 했잖아요. 목과 나머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몫은 뭐냐? 몫은 제가 앞으로 말할 건데 예를 들어 줄게요. 18을 7로 나눴어요. 그럼 몫은 뭐냐? 7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몫은 2. 이걸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몫이라는 건 7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2개고 7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4란 소리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죠? 맞아요. 나머지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애를 말합니다. 그럼 더 이상 나눌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이 뭐죠? 맞아요. 차수예요. 차수. 자, 오늘 이 두 가지 개념만 씁니다. 유형은 딱히 필요치 않아요. 그냥 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다시 어떤 식을 전개했죠? 전개한 식은 항등식입니다. 이해됐죠? 어떤 식을 나눴죠? 나눈 식도 항등식입니다.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생기는데 몫은 그 부분을 가진 애고요. 나머지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애입니다. 나눌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은 차수예요. 자, 이게 개념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린 것 뿐이에요. 나머지 정리 다 쓸모 없습니다. 그냥 이 두 가지만 쓰는 거예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저희 학생들이 3월에 배웠던 교재입니다. 다 풀 시간은 없고요. 계산을 다 해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전체는 문제 푸는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그 스토리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px를 999승 했대요. 여러분, 대상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999승이에요. 그죠? 자, px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자, 2분의 1의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겁니다. 자, 몫은 당연히 생각하셔야 돼요. 항등식이에요.
습관이거든요. 999차를 2차로 나누면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997차입니다. 당연히 구하진 않을 것 같고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부분은 나머지니까 자, ax 플러스 b가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선 얘를 모르니까 얘를 없애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고, 얘를 없애려면 대입하기 좋은 값이 있어야 되는데 0이 되는 값. 여러분들 수학에서 0이 되는 값을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근, 해. 그럼 방정식을 푸는 거, 0이 되는 값을 구하는 거 방법이 뭐죠? 인수분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서 양변에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 문제죠. 자, 넘어갈게요. 자, 65번입니다. 자, 그냥 유형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고 관찰하고 푸는 거예요. 자,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자, 항등식이라는 거 인지하세요. x의 10승을 x의 8승 플러스 x로 나눴습니다. 자, x 플러스 1로 나눴대요. 생각하세요. 항등식입니다. 습관이에요. 10차, 1차, 9차, 나머지 상수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식은 항등식인데 당연히 나머지를 구하려면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되겠죠. 자,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직접 계산하거나 대입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r이 1이라는 걸 얻게 되겠네요. 자, 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qx 몇 차죠? 당연히 9차라고 인지하셔야 되고요. 자, 이쪽이 9차요. 2차로 나눴죠? 나머지가 1차가 되겠어요. 그럼 수학의 식이 두 개 있으면 당연히 뭘 해주셔야죠? 여러분들은 연립이라는 걸 합니다. 자, 연립을 할 건데 연립은 당연히 뭐 하면 되겠어요? 내가 필요한 거랑 내가 알고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없애는 게 좋겠죠. 얘를 없애려면 1과 0을 대입하면 되고요. 자, x에 0을 대입하면 q0은 b가 되겠죠. 그 다음 q1은 a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q0과 q1은 이 식의 양변에 0과 1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립의 기본은 공통 부분이니까 얘를 여기 직접 대입해서 푸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아직까진.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떡밥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68번입니다. fx를 x-3분의 2로 나눴을 때 이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죠. 자, 식을 적을게요. 자, fx를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이 몫이 qx, 나머지가 r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x를 곱하고래요. 자, x를 곱하면 진짜 곱해주면 됩니다. x는 x-3분의 2에 qx 플러스 rx가 되겠어요. 자, 이 식을 3x-2로 나누래요. 3x-2로 나누래요. 그리고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니까 진짜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진짜 나누는 겁니다. 그럼 3x-1을 가진 부분이 몫이 되는 거고요. 3x-1을 갖지 않은 부분이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가진 부분이 갖지 못한 부분이 나머지. 자, 요 앞에 거 먼저 나눌게요. 여기 3x-2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단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진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누기랑 곱하기는 같은 말이에요. 항등식이라고요. 여기에 뭘 곱하면 얘가 되겠냐고요. 여기 3분의 1하고 x, qx 곱하면 되잖아요. 자, x, qx. 자, 여기까지가 얘를 가진 부분입니다. 둘을 곱하면 얘가 되죠. 이것도 나누는 게 아니라요. 항등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rx 1차죠. 여기 3x잖아요. 그럼 여기에 뭔가를 곱해서 얘를 더하면 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쟤를 가진 부분도 있고 안 가진 부분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뭘 곱하면 r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당연히 3분의 r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자, 항등식이에요. 얘랑 얘 곱하면 Rx 됐죠? 마이너스 3분의 2R이니까 저기 없으니까 플러스 3분의 2R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나누시면 개념이 이상하게 잡힌 겁니다. 항등식이에요. 나누기랑 곱하기는 같은 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택해서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교육과정 잊지 마세요. 전개를 배우고요. 나누기랑 항등식을 배우는 겁니다. 셋은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이 나오겠죠? 답은 3분의 1의 xqx 플러스 r의 3분의 2r이 되겠어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뒤로 넘어가면 자, 73번이 되네요. 자, 문제를 풀어보고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 아시는 분은 그냥 흐림 잡는 거니까 쭉 들으시면 됩니다. 자,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제래요. 자, 식을 씁시다. fx가 몇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x-1을 3승으로 나눴어. 몫은 모르겠지, 그치? 나머지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ax 플러스 b예요. 자, fx가 몇 차인지는 모릅니다. 식을 직접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x-1의 제곱,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나누면 됩니다. 자, 나눌게요. 여러분들 이 식 전체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나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걔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 안 맞아요? 그럼 나머지가 발생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뭐? 항등식. 항등식에 집중하세요. 얘랑 얘 곱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얘 2차. 얘도 2차. 나눌 수 있죠. 얘는 나머지가 아니니까 나눠줘야 돼요. 이 안에 얘가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요. 그걸 우린 항등식으로 처리할 건데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얘랑 얘 곱했죠. 얘가 만들어져야 돼요. 실제로 곱해봐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인데 여기 없잖아요. 그럼 맞춰주는 거죠.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인데 여기 b만 있잖아요. 그럼 b 적어주고 마이너스는 없애줘야 되니까 플러스 1.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기본기입니다. 자, 진짜 나누시는 분 아니에요. 진짜 나누시면 잘못된 개념이에요. 항등식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x-1로 나누죠. x-1로 나누는 건 진짜 나눠도 되는데 안 나눕니다. 왜냐하면 x-1로 나눈 나머지는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이 나머지를 직접 나누는 것보다 그냥 양변에 1을 대입해서 구하는 게 더 빨라요. 자, 직접 나눠도 되지만 의미가 없다. 그래서 f1을 구하는 게 더 빠르다. f1은 뭐예요? f1은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인 겁니다. 그래서 다 구했네요. 둘을 더하면 제가 된대요. 자, 이해되세요? 나누기가 메인이 아니에요. 나머지 정리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항등식, 요게 개념의 전부예요. 자, 뒤로 좀 넘어갑시다. 자, 여기도 해볼까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중급 문제를 풀기 위한 베이스예요. 베이스. 이게 잘 돼 있어야 스무스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자, 74번 뭘까요? 자,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어요. 몫은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fx의 제곱을 나누래요. 얘를 제곱하래요. fx의 제곱? fx의 제곱. fx의 제곱이 뭐예요? 얘를 제곱한 걸 나누래요. 누구로? 얘로 나누래요. 얘가 내가 나눠야 될 대상이랑 관련이 있냐? 관련이 있죠. 자, 잘 생각해봐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건데 이 안에는 x제곱 플러스 1이 들어 있습니다. 쟤로 나눌 건데 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눠 떨어져요.
나머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14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발생 안 하잖아요. 왜? 14는 7로만 이루어져 있는 수잖아요. 14 안에는 7이 있잖아요. 걔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정계에서 푸시는 게 아니라 목과 나머지의 이해를 하셨다면 얘는 결국 네모 제곱 플러스 이 네모 세모 플러스 세모 제곱인데 얘 x제곱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는 걸 제곱했으니까 여기 나머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얘랑 얘 곱하면 이 네모 안에 x제곱 플러스 1 있잖아요. 얘 나머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얘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얘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얘는 얘로 나눌 수 있죠. 왜? 나머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왜 얘네들은 안 봐요? 얘네들은 딱 나누어 떨어지니까 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만 나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얘만 나눌게요. 뭘로 나눠요? 또 진짜 나누면 안 됩니다. x제곱 플러스 1에 뭘 곱하면 얘가 되냐고. 당연히 1 플러스 2x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머지. 자, 납득이 되세요? 나머지라는 건 나눌 수 없어야 되고요. 나눌 수 있는데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머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75번도 봐볼까요? 여기까지는 기본기입니다. 활용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개념이 잘 잡혀 있냐에 대한 체크예요. 자, 일단 써볼까요? fx를 자, 나눕니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눕니다. 몫은 3이고요.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래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fx의 3승을 3승 하래요.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진짜 3승에서 계산하면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얘는 이거 2개 갖고 있는 애입니다. 이거 2개. 이거 2개 갖고 있으면 나눠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이 시작하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fx의 3승이죠. 자, 3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전체 3승입니다. 진짜 계산하시면 안 되고 하나로 볼게요. 네모, 세모라고 봅시다. 네모의 일부 x 제곱 플러스 1을 2개 가지고 있으면 나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 3승 플러스 3 네모 제곱 세모 플러스 3 네모 세모 제곱 플러스 세모 3승인데 몇 차로 나누죠? 4차로 나눕니다. 자, 얘 해볼 필요 없어요. 얘 가지고 있잖아요. 얘 2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나머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눠 떨어져요. 얘 나머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2개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 얘랑 얘인데 얘는 이미 나머지입니다. 얘는 이미 나머지예요. 이미 나머지. 자, 됐죠? 얘만 보면 돼요. 그럼 얘는 뭐냐? 3에 3x 제곱 플러스 1에 자, x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제 얘를 나눠주면 돼요. 뭘로? 얘로. 또 이거 또 진짜 나눈다. 나머지라는 건 다시 말할게요. 쟤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제곱 플러스 1 하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요 안에 x제곱 플러스 1을 가진 부분이랑 안 가진 부분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써줄게요. 9에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럼 활용 문제를 푸는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느껴지세요? 우리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건데 여기 있잖아요. x제곱 플러스 1. 그럼 얘랑 얘 곱한 거 있잖아요. 9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18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 이 식을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당연히 몫이고 이게 당연히 나머지라고요. 무조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한 나머지, 몫과 나머지 의미를 이해해 주셔야 계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답이 얘랑 얘를 더한 게 나머지입니다. 자, 이해되세요? 요게 돼 있어야 이 활용 문제들을 스무스하게 풀 수 있어요. 자, 77번. 자, 3차식입니다. 항등식 습관 되신 분은 차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나를 보시면, 자, 써볼게요. 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2차로 나눴잖아요? 얘 3차. 몫과 나머지가 같다. 자, 요렇게 적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F1은 2니까 당연히 넣어보시면 2죠. 이 좌변이 1,1을 지나잖아요. 그쵸? 이게 나중에 다 여러분들 그래프식을 구하는 기본 베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1에서 배우는 건데 F1을 X가 1을 넣었을 때 2를 지나잖아요. 그리고 우변도 1을 지났을 때 2가 지나야 됩니다. 아, 이거 1차 함수인데 1,1을 지난다는 소리예요. 얘가 1,1을 지난다? 당연히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 됐어요. 이게 가랑 나를 연립한 결과입니다. fx를 x-1의 3승으로 나누래요. 야, 이거 진짜 나눠요? 아니죠. 이미 x-1에 대한 얘기를 해놨으니까 x-1의 3승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얘랑 얘 곱하면요. a의 x-1의 3승에 플러스 2x-1의 제곱에 플러스 a의 x-1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x-1의 3승을 가진 부분은 a인 거고 얘를 갖지 못한 부분은 나머지 얘가 rx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연스럽죠? 그럼 이제 이 문제랑 저희가 앞에 했던 거를 살짝 섞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80번 문제네요. 자, 똑같은 3차고요. x-를 x 플러스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같대요. 자, 식으로 써볼까요? 자, fx는 자, x-1 x 플러스 1에 자, 3차예요. 항등식 몫과 나머지의 의미 100번, 1000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F1은 3이래요. 다시 왼쪽에 1을 넣었더니 3이 나오잖아요. 그럼 오른쪽에도 1을 넣었더니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아, 둘은 항등식이니까. 그럼 여기 1,3이면 여기 1을 지어놓으면 3이 나와야 되니까 1 넣으면 0 되잖아요. 그럼 여기 1,3을 지나야 된다고요. 아, 그럼 얘가 a의 x-1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얘가 a의 x-1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가랑 나를 연립한 결과인데 문제에서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야, 쟤는 내가 구한 식과 관계가 있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관계가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그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여러분 뭘 원한다고요? 얘요. 얘는 뭔데요? x 곱하기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죠. 야, 여기 x-1 x 플러스 1 있잖아요. 살짝 다른데요? 아, 그거는 조정하면 되죠. x-1 하나 남았죠? 얘가
얘인데 인정하시죠? 우리는 x-1, x 플러스 1, x까지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식 분리하면 되죠. a에 x-1, x 플러스 1 곱하기 x-a의 x-1, x 플러스 1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 세 개 더한 게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훈련을 하는 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유형이 아니잖아요. 제가 쓰는 거는 항등식, 목과 나머지의 의미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이 단원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수의 나머지는 자, 살짝 넘어가고요. 얘로 할까요? 자, 88번. 이런 것도 유형이 아니에요. 유형이 아니라 그냥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야, 요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왜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자, 해봅시다. 얘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자, x-2의 제곱으로 나눴어요. 야, 이게 n 플러스 2차 아니에요. 야, 그럼 2차로 나눴으면 몫은 n차야. 어떻게 구하냐고. 못 구하지. 나머지도 줬네. 나머지 이 n승의 x-2라고 줬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 문제 왜 냈냐? 잘 봐요. 이 식이 있잖아요. 여기 x-x 2쪽. 수학은 공통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묶어 주셔야 돼요. 묶는다는 게 뭔데? 묶는다는 건 뭐냐? 걔를 근으로 갖는다는 소리입니다. 방정식을 푼다, 인수분해한다,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 부분으로 묶는다. 그럼 생각해봐요. 두 식은 항등식이라고요. 다시 고3까지 씁니다. 다 고1 때 기초가 이상하니까 고3 때 이해가 안 되지. 항등식이라고요. 같은 식. 한쪽에 x-1을 근으로 가지면 다른 쪽도 x-1을 근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같은 식이니까. 여기 2,0을 지나서 0이 됐잖아요. 얘도 2,0을 지나야 되는데 얘가 지나는 게 아니니까 요 2차식 안에 x-2가 있다고요. 하나는 모르겠는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왜? 야, 한쪽이 x-1로 인수분해 되면 이쪽도 당연히 x-1로 인수분해 돼야 되는 거라고요. 항등식은 완전히 같은 식이기 때문에 근, 성질 다 공유합니다. 이걸 나중에 고2, 고3 가서 확장해서 쓰는 거예요. x-2 당연히 지워도 됩니다. 왜? 같은 식이니까 동일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도 여전히 동일하다. 납득이 돼요? 방정식 못 지우죠. 이거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문제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한쪽이 2,0을 지나니까 다른 쪽도 2,0을 지나고, 그럼 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여전히 동일한 상태. 그리고 그걸 연속 적용하는 걸 활용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x2를 넣어주시면, 자, 이 n승에, 자, 2- 네모는 2n승이에요. 1이죠. 네모가 1이. 그래서 답이 나왔어요. 미분 써서 푸시는, 고1 때 미분을 왜 씁니까? 빨리 풀세요. 서술형이면 어떡하려고요? 세 줄인데 미분을 왜 씁니까? 압축되잖아요. 두 줄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원리를 이해하세요. 원리. 항등식. 여기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세요. 거기에 목과 나머지라는 개념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교재 뒷부분에도 다 동일하게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도 당연하고요. 그냥 얼마나 정확한 방향으로 숙달되느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유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있고